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서로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웃고 울리는 뜨거운 마음, 그걸 우리는 감동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또 다른 세계, 그림 뒤에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당신에게 명화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당신만의 명화를 그릴 시간입니다. 그림 너머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컨버전스 아트라는 새로운 전시 트렌드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된 바로 본다빈치의 김여원 대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기에 컨버전스 아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일단 컨버전스라는 것은 융합이라는 뜻이죠. 요즘 문제가 좀 많이 일고 있는데 실제 저희는 그 컨버전스라는 그 융합을 통해서 아트 전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즉 원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오리지널리티, 명화와 원화를 가지고 저희가 미디어,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IT 기술을 접목한 바로 그런 미디어 아트 전시의 일종이에요. 저희가 바로 얼마 전에는 모네 빛을 그리다라는 전시를 통해서 클로드 오스카 모네, 좀 어렵죠. 인상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그런 모네의 이야기를 저희가 담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그 모네는 인상주의를 창시할 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사실주의, 인물화들을 그리고 섬세하게 터치했던 그림과 달리 중첩하고 막 그린 것 같은 그런 그림 때문에 저것은 아이들이 벽지에 낙서한 것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조롱을 받았던, 하루 프랑스 살롱전이 7만 명이 오는데 하물며 모네의 전시는 400명밖에 오지 않았던 인상주의 화가들의 이야기. 근데 그들의 그것을 나는 위대한 화가가 될 거야, 거리에 구걸을 하면서도 그들의 의지를 불태웠던 그러한 위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전시를 기획했었습니다. 이 전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나의 꿈, 나의 데스티니입니다. 여러분들 데스티니라는 뜻을 알고 계시죠? 바로 운명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진부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운명은 개척하는 거야.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데스티니를 플랜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획, 즉 데스티니는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추구하는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곧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어린 시절 대단히 이 미술, 아트에 엄청난 뛰어난 재주가 있지도 않았고요.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좋은 감성을 갖고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방송국 구성 작가가 됐었어요. 여기 이 구성하시는 이 프로그램처럼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작가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몇 명을 모셔서 몇 분 동안, 몇 초 동안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카메라 몇 대를 돌려야 되고 이런 걸 저도 똑같이 기획을 했었어요. 거기서 저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것을 배워갖고 그 현실에 굉장히 저는 충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톨스토이의 이야기 중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톨스토이의 명언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어떻게 성실하게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비전과 꿈을 막 정해놓고 가지 못했어요. 그때도 역시. 그렇지만 내가 그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 그것이 곧 내게 무언가를 가져다 줄 거라는 확신이 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다시 저의 인생이 또 바뀌는 터닝포인트가 생겨요. 어린 시절에 저는 교육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아이들에게 사회에 공헌하는 것들. 근데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제가 미술 학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창업된 그런 미술 아카데미는 좀 독특했어요. 아이들의 심리를 통해서 그림으로 그들의 폐쇄된 마음 또는 우울했던 마음, 그들이 힘들었던 아이들의 마음을 그림으로써 담아내게 하는 약간 창의 미술을 하게 됩니다. 그 창의미술 학원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그림을 전시하게 되고 결국 저는 30개가 넘는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죠. 그때 저는 이 아이들의 교육과 그러한 패턴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교육은 주입하는 학습이 아니라 내게 터득되는 습득이거든요.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한 면을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리게 하면 굉장히 나중에 뛰어난 드로잉을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단편적인 이것만 그리게 하면 그 다음 뒤집어서 그림을 또 그리게 하면 역시 똑같은 수십 번의 그림을 그려야만 그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의 교육은 달랐어요. 이 그림 하나를 그릴 때조차 처음에 사고하게 합니다. 생각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 이 뒷면이 있다는 걸 미리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한 저희가 교육을 시작하게 됐고 거기서부터 창의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들 그리고 이들이 좀 더 미술을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하게 돼요. 습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친숙함 그것들이 무엇일까 또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한 어느 날 제가 호주에 엄청난 큰 전시를 보게 됩니다. 그 프로젝터 수십 대를 가지고 명화를 벽에다가 투사를 하죠. 근데 그걸 봤는데 음악과 함께 4개의 음악과 함께 그 명화를 보는데 그건 움직임이 없는 명화였어요. 단순하게 큰 4m가 넘는 높이의 그림만을 보여줬을 뿐인데 저는 거기에서 굉장한 감동을 느끼고 거기에 몰입감을 갖게 됩니다. 저는 어린이 전시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게 됐고 또 구성 작가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게 됐던 저의 이 달란트를 과연 어떻게 표출을 할까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고 그때 저는 바로 이 컨버전스 아트 전시를 생각하게 됩니다. 프로젝션을 통해서 제가 가르쳐왔던 명화가 아이들에게는 빈센트, 비레름, 방 고흐 너무나 어려운 이름으로 외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재미를 주고 재미를 통해 그들이 심리적으로 힐링을 받는 그러한 계기도 마련을 해주고 역시 작가들의 그림조차 그들의 심리를 투영한 그림들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는 그러한 니즈에 제가 욕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프로젝터의 수십 대를 가지고 이 명화를 투사하는 이 전시를 시작하게 되죠. 근데 그저 투사만 하려니 사람들이 재미없어 할 것 같아서 거기에 또 한 가지 기술을 덧붙이게 됩니다. 움직임을 주는 소위 모션 그래픽이라는 그러한 기술을 투사하게 되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 역시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시는 누구나 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전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원화를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거 좀 특이하긴 하네. 그러나 그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4m에 이르는 높이의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본 적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이 방송국 전체가 그림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투자자들이 뭐 화면 안에서 그저 움직이는 영상만 봤을 때는 과거 TV에서 봤던 뭐 움직이는 뭐 광고의 영상이네 뭐 이런 정도로 지나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전시의 차별화를 무엇으로 가질까? 즉 움직이는 명화, 그리고 또 저희를 둘러싸는 몰입된 마치 걸어다니는 영화관을 가는 듯한 그러한 영화관 같은 영화를 보는 전시, 그리고 음악과 함께 내가 잠시 휴식을, 이곳에 와서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예술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담는 스토리, 여기에 강점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었어요. 김춘수의 꽃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저 그는 그저 꽃에 지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가 일상적으로 드는 지금 이 큐시트 하나조차도 제가 이게 오늘 받은 큐시트이 아니라 이게 저희 대대로 저희 조상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유일한 유산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이 의미는 달라집니다. 남들이 볼 때는 똑같지만 의미가 부여가 달라지는 거죠. 의미 부여가. 행복은 이해로부터 시작된다는 스피노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그를 이해하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를 이해하는 방법을 무엇으로 가질까? 스토리텔링으로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야기를 구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태어난 것들이 바로 고흐의 이야기들, 그리고 모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작가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업성과 예술성, 즉 대중성과 예술성의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상업적으로 가면 진정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술로 너무나 가버리면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죠. 항상 그것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했고 늘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늘 감사하고 주어지고 순리대로 되어진 것에 늘 부족한 게 있으면 감사하고 채워넣을 게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저는 일상을 살면서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전시를 이루게 된 계기,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제가 히스토리처럼 엮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매 순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 순간 제게 충족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전시를 할 때는 이 전시를 몰라서 투자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나의 꿈, 나의 데스티니라는 이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요소도 지금 들었던 이 모든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이 순간을 살고 이 순간을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스테이 헝그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테이, 늘 너가 가지고 지니고 있어라. 스테이 헝그리, 배고픔을, 결핍을 지니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저의 짧은 시간 또는 다른 강연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 오늘부터 계획을 세워야지 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열정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열정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근데 그 지속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결핍에서 나옵니다. 뭐냐면 내가 배고프면 계속 먹고 싶은 걸 찾게 되죠. 결핍을 내가 외모가 잘생기지 않았어 또는 내가 부를 갖추지 않았어 내가 지금 창업을 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내게 조력자가 없어 모든 결핍이 곧 준비물이에요. 왜? 내게 열정을 계속 불어일으키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불평하는 마음이에요. 오히려 내게 결핍은 내게 더 많은 충족을 주게 만드는 힘인데도 불구하고 그 근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결핍은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늘 갖고 있는 불만족에 해당을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착각이고 착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에 그 창업 런웨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창업을 찾아봤어요. 이 창자는 여러분 무슨 창자냐면 시작될 창자, 비롯될 창자입니다. 어떤 사업, 내 임무,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창자를 살펴보면, 뜯어보면 상처, 즉 창고 창자에 칼도자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칼로 베어서 빈손으로 내려놓고 시작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을 때 내게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작할 수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빈손일 때 시작할 수 있고 내가 결핍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이 순간에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곳에 와서 직접적인 창업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수는 없으나 이곳에서 잠시 짧은 순간 여러분들이 결핍을 감사하고 또한 열정을 지속하는 방법, 내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여원 대표가 전하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노하우. 자신의 경험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얻어라. 생소한 장르는 친숙한 이야기로 전달하라. 빈손은 성공을 위한 준비물. 결핍에 감사하라. 열정을 지속시키는 방법을 찾아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예, 저희가 새로운 포맷으로 좀 바뀌어서 네.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자, 근데 기존의 대표님께서 하시던 전시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 대표님께서 추구하시는 전시와. 지금까지 원화는 우리나라에 원화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로열티를 주고 비싼 돈을 주고 기간을 정해서 네. 그 수량이 한계가 있는 상태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게 되는 전시의 그 원화도 굉장히 점수가 적죠. 그러나 지금 이 명화의 저희 컨버전스 아트 전시는 그 수량에 관계없이 수백 점에 달하는 명화를 보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이고요. 네. 그 원화 같은 경우는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역시 또 규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어떤 예술 분야를 개척해 나가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도 그렇죠. 되는 거였습니까? 원래? 그냥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네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원래 삼촌이 요리가였습니다. 저희가 포크 삼지창 있죠. 세 개의 포크가 네. 포크죠. 네. 원래는 과거에 이지창이었습니다. 근데 스파게티를 돌려서 먹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삼지창을 했는데 그것이 곧 창이죠. 예. 저는 기존에 있는 기술과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뭔가 깊이 있는 것을 원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생소했던 어떤 전시 기회가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좀 힘든 순간이라든가 어려웠던 순간들이 따로 있으셨나요? 이게 공간에 대한 또 의미가 되게 많이 부여가 돼요. 네. 높이가 높고 워낙 넓은 곳에서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뭐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설명으로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투자자들이 거의 있지 않아서 개인이 다 쏟아야만 했고 뭐 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이제 투자를 받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역시 뭐 투자와 함께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지금은 또 잘 진행을 하고 있죠.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는 중국에도 8개 지역을 저희가 투어를 했고요. 그리고 파타야에 저희 상설 전시장이 또 태국에도 있고요. 네. 국내에도 저희가 상설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주에도 있고요. 네. 야,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세계로 나아가는 힘 자체는 남다른 스토리텔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창업에서도 스토리텔링의 어떤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흡입력을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대표님의 어떤 노하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좀 진정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좀 막연한 얘기 같아 보이긴 하는데 네. 저는 이야기를 꾸며낼 때 이제 저를 예를 들면 모네의 이야기였다. 그럼 모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림,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자꾸 파서 그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림조차 갑자기 아름답게 보이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정보를 주입시키는 거죠. 네. 전시 분야에서 또 새롭게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떤 시도를 하실 생각입니까? 뭔가 하나를 할 때
그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전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는데 저희의 이 컨텐츠를 가지고 이게 전 시장이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잖아요. 네. 서울에서 하니까 광주 사람 못 오고 저 지방 그렇죠. 사람 못 오고 이제는 글로벌하게 IT로 이것을 좀 더 확산시킨다든지 네네. 전 세계적으로 또 저희가 상설 전시장을 또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한번 질문을 받아볼게요. 전시 기획자로서 가져야 할 마인드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런 거죠. 1+1, 2처럼 어떠한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 중요한 마인드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거죠. 우리가 헬스가 몸에 좋다고, 운동이 몸에 좋다고 하루에 막 갑자기 친구가 운동 몸에 좋대요. 오늘 내가 6시간, 7시간을 하면 저한테 몸살만 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인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뭐냐면은 매일 5분이나 10분이지만 계속해서 내가 전시 기획자로서 10분을 할애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내가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지속하는 것. 아까 전에 말씀처럼 계속해서 지속하는 훈련. 저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컨버전스 아트는 무엇일까요? 그렇잖아도 아까 작가님께서 네. 여기 왔더니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물이라고 할게요. 물이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계획해서 이 꿈을 목표를 향해 온 것이 아닙니다. 흐르듯이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물 흐르듯 순리대로 이곳에 왔어요. 물론 감사하면서. 그래서 저는 컨버전스 아트가 저에게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의 인생의 순리같이 물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런웨이를 꿈꾸고 계십니까? 한국적인 기술을 또한 이제는 디자인드 바이 코리아가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내는 콘텐츠가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한국적 이야기도 좀 많이 담을 생각입니다. 네. 바꿔 말하면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는 어떤 강한 포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대표님의 어떤 바람처럼 정말 글로벌하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어떤 멋진 전시를 꿈꾸시기를 여기 런웨이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하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화상을 그리고 계십니까? 이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스토리로 나만의 명작을 완성시켜 보시길 바라면서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로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저는 또 성공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 누구나 ups and downs, 말하자면 위아래를 계속 겪어가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속도가 또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역시 또한 앞으로도 역시 저도 도전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지금은 내 꿈을 그릴 시간, 나만의 명작을 완성하세요.